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요런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가 어떻게 뽑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필터가 요걸 때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네, 이해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좀 한 가지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는 자, 요거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요 똑같은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네, 그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백프랍 그러니까 그 저기 이거를 어떻게 CNN은 그러면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옵티마이즈를 뭐 백프랍을 할 때 이게 뭐 여기서 에러가 뭐 이런 뭐 노드가 이렇게 막 연결이 이제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다. 와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으면 여기서 에러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요 가중치가 얘는 10이었고 이 에지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뭐 한 5만큼 됐다. 그러면 여기로 더 이제 그 이쪽에 더 뭔가 그 에러를 더 많이 흘려보내준과 동시에 이 웨이트 네. 하여튼 뭐요 웨이트에 이제 뭔가 비례해 갖고 이제 에러가 이제 흘러가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증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나마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CNN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필터를 쭉쭉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백프랍을 어떻게 해서 이 CNN 혹은 컨볼루션 뉴럴넷을 옵티마이즈를 혹은 최적화를 우리 데이터에 맞게 시켜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거는 이 컨볼루션 뉴럴넷, 이 컨볼루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스페셜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어떤 특수한 한 어떤 종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뭔가 픽셀을 뭐 28 x 28짜리 이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쫙 한 줄로 쭉 늘여 세워서 뭐 784개짜리의 픽셀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와서 얘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뭐 한 노드가 한 10개쯤으로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0, 1, 2, 3, 4를 0에서 9까지를 구분하는 또 노드들을 이렇게 또 펼쳐지고 이런 식의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요 어떤 픽셀들을 하나하나의 인풋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다면요.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좀 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풀리 커넥티드 굳이 저희가 한번 본다면 요거가 어떻게 되냐? 이게 픽셀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9 x 9인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그러면 9 곱하기 9 해갖고 81개의 픽셀이 쭉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쭉쭉쭉 해갖고 여기 이제 81개 인풋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얘는 또 인풋 그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패딩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패딩을 배우긴 했지만 이제 그 여기서는 패딩을 안 하는 그 간단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총 7개 바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9에서 빼기 이 필터가 사이즈가 3이죠.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이제 3 플러스 1 해갖고 총 이제 7칸을 저희가 움직일 수 있었듯이 어쨌건 그래서 이 7 바이 7짜리에 일단은 그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쭉 해서 여기에 총 몇 개가 있느냐? 77, 49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81개, 이쪽에는 49개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노드 개수가 이렇게 있는 형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컨볼루션 요거가 이제 하는 거가 뭐였냐? 이제 저희가 이제 봤듯이 요 가운데다가 요 필터를 저희가 딱 매칭을 시켰었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요 값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게 노드가 여기 이렇게 총 9개 노드가 여기에 9개 노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져 있었다면요. 이 9개 노드에서 이 첫 번째 노드인 얘 노란 거 얘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 그리고 요 웨이트들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요 필터 내에 있던 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해갖고 총 9개 이렇게 에지 웨이트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요 노드 하나 즉 여기 있는 0.77이라는 요 값 하나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인풋에서는 저희가 몇 개의 노드를 썼느냐? 총 9개의 노드만을 사용을 해서 저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총 81개의 픽셀 저희가 갖고 있는 인풋 노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개만으로 저거를 구한 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엔 거꾸로 그러면 이걸 풀리 커넥티드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9개가 이렇게 나왔고 이 다음에는 에지가 비록 연결은 되어 있대 이 에지들을 다 0이라고 저희가 세팅을 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네. 이 두 번째 노드 예를 들면 얘를 한번 생성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0.11이라는 아웃풋 요 노드를 생성을 한다고 치면요. 이제는 인풋이 이제 여기서 쓰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 옆으로 가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인풋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 이게 9개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3개를 더 쉬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9개를 쓰게 되죠. 이쪽에 있는 9개. 이쪽에 있는 이제 3칸 밀어서 그 다음 번째 있는 9개 인풋 혹은 픽셀을 쓰되 역시 또 이게 빨강색, 파랑색에서 이쪽이 다 이제 이런 필터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값들이었고 이게 굉장히 손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어쨌건 뭐 대충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실 거라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총 9개만 이 에지 웨이트가 딱 이걸로 설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인풋이 바뀌었고요. 얘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바뀌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지 웨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에지 웨이트가 그대로 유지된 채 요 밑에 있는 얘네들에다가 여기서 이제 얘를 생성을 하는데 에지 웨이트가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저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부분별로만 에지가 난제로인 그러니까 얘 하나를 생성할 때는 요 위에 일부 그다음에 얘 하나를 볼 땐 또 요 아래 일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해당 픽셀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난제로 에지가 있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에지가 없는 거고요. 즉 얘를 생성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인풋 노드만 쓰이지 얘 이런 류의 인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지 웨이트이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에지 웨이트이 다 빵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이게 하나 옆으로 그러니까 하나 밑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이렇게 쭉 쉬프트가 이 다음 번째 노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프트가 되면 이 위에 있었던 그 에지 웨이트가 이 아래에서 사용되는 에지 웨이트랑 정확하게 또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통의 필터로 저희가 쭉 스캔을 한 게 되겠죠. 저 필터 코에피션트는 얘 생성할 때 어떤 값이었다가 또 얘 생성할 때는 또 다른 값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저희가 변경을 할 수는 없게 되고 이 에지 웨이트를 각 이 풀리 커넥티드로 볼 때 이 하나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에서 이 노드 하나하나의 값들을 생성할 때 에지 웨이트들이 다 쉐어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디멘저널 컨볼루션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 그렇죠. 원 디멘저널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요거 3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요거 2개를 가지고 요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2개를 생성을 하고요. 얘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2개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원 디멘저널 인풋인 4개짜리와 원 디멘저널 아웃풋인 3개짜리에서의 컨볼루션을 쪽쪽쪽 이렇게 옮긴 게 되고 여기서 에지 웨이트가 1,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도 1, 마이너스 1, 여기도 1,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보시면 네, 뭐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빨강색 에지는 저희가 0으로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0으로 세팅을 해버리고 또 얘를 생성할 때는 또 얘는 또 0으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세팅을 하고 또 동시에 여기 에지를 저희가 A, B라고 했으면 보통 여기서 에지는 C, D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값으로 저희가 에지를 할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C가 이게 다른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A, 여기 같은 숫자 그리고 얘 B가 여기서도 또 같이 B라는 공통의 숫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러가 만약에 5가 발생이 됐고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마이너스 3이 발생이 됐으면 이 에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같은 얘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로스가 이쪽에서도 흐르고요. 또 얘가 또 이쪽으로 흘러주는 로스를 또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5가 발생이 됐으면 이 에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쪽에서 로스가 흐르되
여기서에 또 생긴 얘 나름의 로스가 또 여기서 여기 A가 있는 게 여기에서도 또 A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이제 쉐어가 되면서 공통의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서 이제 각각의 노드들로부터 넘어온 그 에러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합산을 해갖고 이 공통의 파라미터인 이 A와 이 B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CNN,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그걸지 모르겠는데 CNN을 제가 처음에 딱 배웠을 때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백프랍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거는 어떻게 겨우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런 새로운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CNN에서는 과연 저거를 어떻게 또 백프랍을 내가 공부를 한단 말인가 되게 좀 참 어렵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풀리 커넥티드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그냥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뭔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컨볼루션은 CNN에서? 네. 네, 그러면 뭐 CNN은 이쯤으로 하고요. 일단 CNN까지 배우셨으면 어떻게 보면 좀 딥러닝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 그 다음에 CNN, 그 다음엔 또 오늘 배우게 되는 요 RNN이라고 하는 거, 이 리커런트 뉴럴넷, 요거가 어떻게 보면 그 배워야 되는 어떤 세 가지의 큰 덩어리 중에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 CNN,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덩어리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재밌는 토픽이어서 네, 재밌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RNN 혹은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풋 자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시퀀셜 데이터 혹은 이제 템포럴하게 시퀀스가 있는 데이터,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를 할 때에 이 RNN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로는 뭔가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가격, 오늘 가격, 그다음에 그제 가격, 그저께 가격 뭐 이렇게 쭉 그렇게 있으면 그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템포럴 데이터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 배운 이미지가 이제 한 장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비디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디오에서도 뭐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걸로 찍히는데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하다가 이제 스틸 이미지가 쭉쭉쭉 연속된,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어떤 시퀀스 오브 이미지들이 저희의 어떤 인풋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뭔가 예측도 해보고 뭔가 하여튼 해보고자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 혹은 템포럴하게 이렇게 역시 시퀀셜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인풋이 쭉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게 뭐 어떤 모션을 분류를 하는 어떤 행위나 동작을 분류를 할 때 이게 뭐 달리고 있다, 뭐 서 있다, 뭐 아니면 얘가 점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저희가 이제 분류하고픈 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예제가 정말 좀 굉장히 창의적인 예제들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템포럴리 쭉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루는 게 RNN 혹은 리커런트 뉴럴넷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LST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저도 참 요거 배울 때 참 이게 참 이름도 되게 멋있는데요. 롱, 그 다음에 쇼트 텀 메모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LSTM이 롱 쇼트 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좀 이상한데요. 롱텀 메모리, 쇼텀 메모리를 다 갖고 있다 해갖고 이제 그런 형태로 롱 쇼트 텀 메모리라고 불러서 이제 LSTM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RNN 혹은 이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있었던 방식이고요. LSTM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박스로 놓고, 그러니까 RNN이라는 거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넣는다면 이게 이제 RNN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인풋으로 저희가 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뭐 최근 한 달간의 주가들을 쭈르륵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이걸 비디오를 찍었으면 한 장 한 장 이미지들을
그 역시 시퀀스 형태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인풋을 받아서 어쨌건 뭔가 아웃풋을 줍니다. 아웃풋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네, 이게 동작을 분류하는 건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내일 오를지, 뭐 혹은 이게 저기 가격이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역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볼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정확한 그 주가 그 값 자체를 또 예측을 하게 되면 또 리그레션 문제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배웠던 머신러닝에서의 프로블럼의 어떤 큰 분류법인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두 개의 역할을 얘도 하되, 단지 이제 인풋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시퀀셜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요 RNN이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 RNN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얘가 원래 옛날에 만들었던 RNN 방식은 뭐가 좀 잘 안 됐었습니다. 뭐 뉴런넷도 뭐 옛날에 나왔는데 이제서 이제 뭐 뜨듯이 이 RNN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뭔가 만들어는 놨는데 잘 안 됐었고, 이 안에 있는 모듈을 뭔가 새로운 모듈로 새로운 조금은 더 진보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교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습니다. 그 교체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본 게 요 LSTM 혹은 롱 쇼트 텀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넷이 어떻게 보면 옛날의 방식인데 그거랑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보다 진보된 어떤 좀 최근에 유행하는 알고리즘이 LST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결론적으로는 이 옛날, 그러니까 LSTM이 아닌 옛날의 RNN 방식은 거의 안 쓰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 쓰였던 RNN은 거의 쓰이는 데가 없고요. 그 RNN으로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뭐 예측도 하고 뭔가를 하는 경우 그 RNN은 거의 10중 8구 요 LST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 RNN, 그거 뭐 LSTM인 거야 아니면 옛날 RNN인 거야 이런 구분조차 사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RNN 혹은 LSTM 다 그냥 둘 다 LSTM이라고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RNN, 네, RNN이 뭐 이제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엔 또 뭐 요걸 이제 언롤 이렇게 쭉 펼치게 되면 뭐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걸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 워낙 재밌는 토픽이라 뭔가 좀 잘 설명을 하기 좀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자 보시면은요, 저희가 뭔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CNN 아니면 그 전에 저희가 배웠던 픽셀을 쭉 나열한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그 디짓을 0에서 9까지 뭐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이걸 예측을 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모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좀 그려져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그냥 여기에 이제 노드가 쭉쭉쭉 이렇게 총 10개의 노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엠리스트 같은 경우 여기에는 뭐 히든 레이어를 뭐 저희가 한 15개쯤 쓴다. 그럼 15개 또 노드가 도사리고 있고, 이쪽에도 또 쭉쭉쭉쭉쭉 이렇게 인풋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서 봤었죠. 수평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평으로 그렸는데, 저희가 이제 축을 이제 타임 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보통 시간 축은 보통 저희가 X 축으로 놓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일단은 그 전에 쓰던 네트워크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제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로의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다뤘던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 혹은 뭐 이쪽을 이제 컨볼루셔널 CNN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RNN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RNN은 보통 네, 이게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들이 좀 있는데요. 그냥 가장 좀 일반적인 형태로 좀 요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이 엠리스트를 저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냐 하면,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뛰어가는 그 사진을 착착착착 찍어갖고 비디오를 찍어서 그 하나하나의 스틸 컷을 시퀀셜한 인풋으로 저희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사진 한 장, 뭐 이렇게 또 있고, 또 여기서 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바로 타임 스텝에 있는 사진, 뭐 이렇게 해갖고 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다거나,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인풋들을 가지고요,
이거를 쭉 저희가 한번 쭉 봤다가 아 이거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인풋들을 봤다가 아 이거는 달리고 있는 사진이구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구나 뭐 이것도 다 이 시퀀스들을 저희가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는 보시면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뭔가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그냥 아웃풋을 바로 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히든 레이어에서 정보를 뭔가 일단은 저희가 정보를 이렇게 좀 추출을 해놓습니다. 이게 뭐 처음엔 이러고 있었구나. 그 다음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 옆에 타임 스텝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달리는지 아니면 서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다리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손의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빨리 달리고 있으면 이게 이미지가 얼마나 저기 블러리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이게 달리느냐 아니면 서 있느냐를 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일단은 첫 번째 사진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여기서 잘 가공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사진이 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사진.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 하면요. 얘는 뭐냐 하면 인풋을 기본적으로 두 개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추출된 어떤 정보, 여기서 추출된 정보를 인풋으로 받고요. 그 다음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서 정보를 이미 처리를 해서의 그 정보와 더불어서 현재의 이미지에서부터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쿵짝쿵짝 해갖고 또 추출을 하게 되는 어떤 정보들을 여기서 생성해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들을 그러면 뭐 그전에는 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다리의 위치를 내가 또 한번 추출을 했고 그 전에 있는 다리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봤더니 두 개가 뭔가 다르구나. 약간 뛰는 것 같은데 두 개로 보면 좀 뛰는 것 같아 라는 정보를 이쪽 옆으로 또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또 그 전에 그 뉴럴넷에서부터 처리된 혹은 추출된 유의미한 정보를 또 인풋으로 받고요. 그 다음엔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지를 또 지금 현재 시점에 또 이렇게 이미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풋을 또 적당히 짬뽕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달리는 거 혹은 뭐 서 있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를 이제 그 RNN이라는 모델로 이제 처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왜 그 시퀀셜한 데이터는 시퀀셜한 데이터인데 왜 이거를 리커런트라고 부르느냐? 뭐 RNN에서 NN이야 뭐 뉴럴넷이고요. 리커런트는 왜 이걸 리커런트라고 부르냐 하면요. 지금 이게 여기서 쓰인 이 어떤 네트워크와 여기서 쓰인 이 네트워크 또 여기서 쓰인 이 네트워크 얘네들을 다 공통의 네트워크로 저희가 공통의 네트워크로 사용을 해서 같은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다음 번째 시퀀스에도 등장하고 또 다음 번째 시퀀스에도 등장한다.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얘는 좀 특수한 얘는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여서 왜냐하면 얘는 이제 얘와 얘는요. 지금 인풋 아웃풋만 보면 이쪽에서 뭔가를 받고 이쪽에서 뭔가를 받아서 이쪽으로 옆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엔 또 얘도 또 이쪽에서 두 가지 인풋을 받아서 뭔가를 또 이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엔 또 여기서는 최종적인 어떤 비디오가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이게 내가 쭉 정보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달리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이제 매니 투 매니가 요게 이제 조금 더 뭔가 좀 조금 더 이제 요 간단한 예제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모델이고 여기서 조금 더 그 리커런트라는 의미를 조금 저희가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요
부분이 다 동일한 네트워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 다음 번째 스텝으로 넘겨주는 어떤 정보와 그 다음엔 이 위쪽으로 내주는 정보가 이렇게 좀 두 개의 정보를 아웃풋으로 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비디오 시퀀스들을 쭉 보면서요. 뭐 예를 들면 쭉 비디오를 찍었을 때 여기서 뭐 사람이 지금 달리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딱 다른 데를 찍었더니 어떤 뭐 아빠가 애기랑 놀고 있다. 그러면은 또 뭐 애기가 뭐 놀이터에서 아빠랑 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실시간으로 뭔가 그때그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판단을 뭔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 네트워크로부터 뽑아내고 싶은 아웃풋,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달리고 있다, 아니면 서 있다, 아니면 뭐 애기랑 아빠가 놀고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각각의 저희가 나눠 놓은 그 분류를 해고자 하는 그 아웃풋을 얻음과 동시에 매 시간마다 그 아웃풋을 얻음과 동시에 여기서 처리가 된 혹은 여기서 이제 뽑아진 그런 유의미한 정보를 이쪽으로 저희가 넘겨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NN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요, 그 요 색깔과 요 색깔 요게 지금 다 세 개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쓰였고요. 그 다음에 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현재 이제 이미지를 혹은 현재의 뭔가 인풋 데이터를 받고요. 그 다음엔 그 전에 자기랑 쌍둥이였던 뉴럴넷이 그 다음 번째 미래에 내가 이제 전달해줘야 될 정보를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지금 내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요. 즉 이게 뭐 달리고 있다, 뭐 애기랑 뭐 아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류를 함과 동시에 또 얘는 그 다음 번째 타임 스텝에다가 자기랑 쌍둥이인 그 네트워크에 이제 정보를 또 똑같이 전달해줘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RNN의 그 어떤 모듈의 가장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어떡하냐? 얘는 그냥 영인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넘겨줄 정보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게 그냥 넘겨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비디오가 뭐 끝나서 더 이상 더 이상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더 넘겨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폐기를 한 형태라고 보시면 이 세 개의 모듈들이 다 이제 똑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로 이제 같은 인풋 아웃풋의 형태를 가지는 이제 그 어떤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뭐라고 또 부르냐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RNN 이제 셀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세포,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의 그 뉴럴 셀의 그런 어떤 비견을 해갖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RNN의 형태가 나온 그 이그젬플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단은 아직 이런 게 좀 덜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좀 뒤쪽으로 가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첫 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RNN의 구조여서 그 전 자기 쌍둥이로부터 넘겨준 어떤 유의미하다고 생각된 정보,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그 다음엔 그때 아웃풋, 그 다음에 옆쪽으로 넘겨줘야 될 유의미한 정보, 이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롤드된 어떤 표현법이고요. 그러니까 쭉 이 네트워크를 풀어 헤친 표현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냥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으로 내준 그 다음 번째 넘겨줘야 되는 정보를 다시금 자기한테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매 타임스텝마다 매번 각각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RNN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에서도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고 이러는데 네.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만 잠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제가 있듯이 자 이제 텍스트를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단어들의 역시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I hate this movie 이렇게 되면 이 문장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얘의 감성 지수가 얼마큼 됩니다.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성 분석을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의 단어를 쭉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네거티브한 감정이다 포지티브한 감정이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단어 하나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I가 들어가고요. I까지는 잘 모르겠고 hat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movie가 들어가고 this가 들어가고 그 다음 번째 셀에서 이제 movie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이 쭉쭉쭉 나와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네거티브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말은 또 뭐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아유 다 좋은데 뭐 아유 정말 잘하셨고요 뭐 저랬는데 막 근데 말이죠 이게 조금 요게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 마지막에 요거 조금 안 좋은 거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뭔가 쭉 이렇게 뭔가 좀 잘 포석을 깔아놓는 경우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저희가 이 사람의 의도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 감성 지수를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이제 이런 어떤 문장을 또 보시면 이 텍스트를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의 시퀀스에서의 하나하나의 단위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을 또 이 세팅을 또 바꿔서 할 수가 있냐면 이 하나하나의 문자,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의 그 타임 시퀀스에다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I를 넣고 두 번째는 공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를 넣고 그 다음에 A를 넣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역시 또 똑같이 이제 저기 베리어블에 저희가 이렇게 감성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게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되고 뭐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텍스트가 가장 어떤 대표적인 형태의 텍스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쓰이느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를 좀 보시면 뭐 좀 되게 뜬구름 잡듯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셀이 혹은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인풋은 그냥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풋에서는 오히려 시퀀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캡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주면요. 이 사진 한 장을 얘가 받아서 여기서의 정보를 이렇게 시퀀셜한 어떤 아웃풋으로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RNN 셀은 인풋은 여기서는 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한번 보시면 뭐 그 예전에 아마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이게 이런 걸 실제로 막 비디오에서 이런 자막을 얘가 막 신기하게도 막 이 인공지능 이 RNN 모듈이 막 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이거는 그냥 한 장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받으면 그 한 장의 이미지에서 일단 그 RNN 셀이 첫 번째로는 이 A라는 단어를 생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를 생성하고 이런 단어들을 이제 각각 생성을 해서 이 사진 한 장을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단어들 하나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서 해당 RNN 셀은 네, 처음에만 인풋을 받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는 더 이상 인풋을 받진 않지만 쭉 이렇게 시퀀셜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또 네, 하나하나 인풋들을 또 받아서 여기서의 아웃풋으로 종합적인 딱 하나의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요 매니 투 매니 요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되냐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딱 요 매니 투 매니 형태, 즉 인풋이 여러 개, 아웃풋도 여러 개인 형태로의 그 리커런트 뉴럴넷 혹은 그 LSTM으로 딱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아까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I hate this movie라고 했으면 쭉 정보를 저희가 종합을 해갖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거는 뭐 네거티브 혹은 파지티브 감성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되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 정보를 여기서 쭉쭉쭉 받아서 그냥 가만히 이제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다 정보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뭐 예를 들면 I go to the 뭐 school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쭉쭉 이렇게 생성하는 형태로 이 매니 투 매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얘는 이제 뭐냐 하면 이 하나를 받았으면 뭐 예를 들면 번역을 할 때 I go to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를 벌써 여기서 바로바로 생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이가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형태가 이제 마지막 형태의 모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만들 때는 얘 세 개까지를 다 종합을 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얘를 만들 때는 얘 하나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미래의 인풋은 이 거꾸로 정보가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RNN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형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에서 그러면 한번 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 요 RNN 셀이 구성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RNN은 xt-1에서 인풋을 받아서 여기 RNN 셀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t-1 스텝이라고 보고 이때는 t라는 스텝으로 봅니다. 이게 오늘, 이게 어제.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그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제 ht-1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앱리스트에서 또 보시면 여기서 쭉 인풋 노드가 쭉쭉쭉 있었다가 이게 한번 뭐 이렇게 한 뭐 열 몇 개 노드로 이렇게 쫙 됐다가 이게 다시 저희의 아웃풋 노드인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웃풋이 여기서 이제 디짓이 이제 0에서 9까지 요거가 이제 저희의 y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때 나오는 y는 뭐냐면 y t-1 이제 어제 시점에서 이 네트워크가 준 y 아웃풋 값이고요. 그 다음엔 이 RNN에서 만들어낸 내부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정보 그리고 이거를 이 다음 번째에 넘겨주는 그 정보가 바로 이 ht-1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앱리스트에서도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정보를 그 다음 번째에 이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ht-1을 RNN이 받았고요. 여기서 현재 나온 요 x라고 하는 인풋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인풋이 두 세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 ht-1이 한 디멘전이 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인풋이 이렇게 4개의 디멘전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처음엔 여기서 히든 레이어가 요 0.3-1 0.9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여긴 노드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여긴 노드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요 세 가지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저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ht-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xt가 됩니다. 이게 오늘의 인풋, 이거는 어제의 히든 레이어 아웃풋 혹은 유의미하다라고 추출한 정보.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인풋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간단하게 해서 뭘 해주는 거냐 하면, 네트워크의 이제 인풋 노드, 얘 이제 인풋 노드는 하나, 둘, 세 개, 이게 이제 ht-1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가 바로 xt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 세 개가 요 세 개고요.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요 네 개가 여기 이제 네 개로 인풋이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뭘 생성을 해야 되느냐? 뭘 생성? 네, 이게 네. 정확하게는 요 정보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ht-1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요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요 세 가지의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노드를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를 써서 요 세 가지 노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노드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위에서 뭔가 네 가지의 디멘전을 가지는 아웃풋을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내어준다고 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엠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미지 하나가 들어와서 여기 히든 레이어로 한번 쫙 뭔가 정보가 변환이 됐다가 그게 여기에 와서 그 0에서 9까지의 어떤 그 원합 벡터에 가까운 그런 어떤 벡터로 쭉 구성이 되어져서 여기서 가장 큰 애를 저희가 뽑음으로써 0에서 9까지의 무슨 디짓에 해당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얻어내게 됐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그림에서 요 네 개를 얻기 위해서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자 지금 색깔을 다시 좀 인코딩을 요거고요. 그 다음엔 요거 그 다음엔 요게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엔 또 다른 색깔이 네, 요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의 노드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요 네 개가 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이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그린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풋으로는 얘 두 개를 받고 아웃풋으로는 일단 얘를 내줬고요. 얘를. 네, 그렇게 내줬었고 그 다음엔 이제 요 정보가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서 또 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요 자리에 요걸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 번째 얘 셀에서는 그전 이게 바로 요 노란색이 그 다음 번째 똑같은 셀에 요 세 개짜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좀 두서가 없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구조를 이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요거를 그냥 저희가 한번 그 뉴럴넷의 관점에서 한번 써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 ht-1, 그러니까 요 ht-1과 xt가 이렇게 벡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이 벡터가 저의 어떤 새로운 w라는 형태로 들어가서 요 노란색의 어떤 새로운 벡터인 뭘 만들어내느냐? ht를 만들어내요. 이건 저희가 이제 ht라고 부르고 요거를 이제 그 다음 번째로 이제 넘겨주게 되겠죠. 그 다음엔 저희가 이 ht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HT를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한번 non-linear transformation을 저희가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뭐 팟 H를 걸든 아니면 시그모이드를 걸어서 네, 그 어떤 0에서 1 사이의 아웃풋으로 저희가 뭔가 고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그 시그모이드를 한번 걸었으면 그 시그모이드를 걸면 또 얘 아웃풋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가중치들을 싹 곱해줘서 이 4개의 노드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요 관계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HT는 저희가 디멘전이 몇일까요? HT는 디멘전이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디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T-1은 디멘전이 어떻게 될까요? 또 3개입니다. 뭐 HT나 HT-1이나 똑같죠. 그리고 요거가 되죠. 요게 HT-1. 그 다음엔 요 XT는 디멘전이 지금 현재 4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W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3개짜리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이제 선형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W가 이제 기본적으로 몇 바이 몇일까요? 네. 그래서 1바이 3? 1바이 3이요? 자, 여기가 이제 3디멘전al 벡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3바이 7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바이 7이 되면 저희가 매트릭스 곱을 좀 최대한 선형대수적인 아니면 뭐 매트릭스 행렬 연산은 좀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바이 7. 그 다음에 이것도 매트릭스로 보시면 7바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디멘전이 싹 없어지면서 3바이 1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좀 한 가지 좀 선형대수적인 트릭을 하나만 좀 더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자, 요 3바이 7의 요 매트릭스를요,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좀 쪼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바이 3과 이 3바이 4짜리로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매트릭스 A라고 하고요. 얘를 매트릭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벡터, 이 3개짜리 HT-1에 해당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스몰 c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뭔가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3디멘셔널짜리 벡터는요, 요 행렬, 그냥 단순한 요 행렬 곱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A에다가 C 플러스 B에다가 D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A라는 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그 다음에 B에다가 또 요거 곱한 거를 그냥 나중에 더해주면 되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지저분하니 제가 좀 세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둘셋넷 요게 요만큼이 HT-1이었고요. 여기가 XT였습니다. 그죠? 여기가 HT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에서요. 이 세 개로의 이 선형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네. 각각 웨이트가 다 있잖아요. 이 세 개에서 저 세 개로의 각각의 웨이트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여기에서요. 또 이 하나하나도 다 얘 하나하나에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헌을 하죠. 그 각각의 그 선형 그 가중치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웨이트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느냐? 4개에서 3개로 가니까 여기 4개에서 3개로 가기 때문에 총
4 곱하기 3개의 이제 웨이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 어떤 그 공원한 정도와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이쪽으로 간 그 공원한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합산이 되는 거죠. 합산. 그렇게 되어져서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W HT-1에서 HT로 가는 가중치에 해당하는 그 웨이트를 탁 모아놓은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엔 XT에서 HT로 가는 벡터를 저희가 W XT에서 이제 그 HT로 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개를 아까 보셨듯이 이제 여기는 이제 3가지의 벡터인 HT가 나오고 그 다음엔 이 3가지 벡터가 총 이렇게 2개의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앞단이 여기가 요게 HT-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T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여기가 W HT-1에서 HT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W XT에서 HT로 가는 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2개를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얘에서 1로도 가고 여기서도 1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치 2개가 컨트리뷰션들이 공헌도가 그냥 합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HT-1 그 전에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현재 유의미한 정보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여기 부분 혹은 여기 부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유의미한 정보를 이제 최근의 유의미한 오늘의 유의미한 정보. 그 다음엔 여기서의 이 정보는요. 여기서 이 정보는 현재 들어온 인풋을 지금 거기서부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미지처럼 뭔가 막 픽셀들이 막 난무하는 그래서 좀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를 좀 잘 속간해서 이렇게 뽑아봐야 되는 그래서 그 현재에서의 인풋으로부터 현재의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2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HT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요 HT는요, 그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거치고요. 시그모이드 같은 걸 거치고, 그 다음엔 이 아웃풋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지금 현 시점에 유의미한 정보인 요 HT를 만들어냈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 좀 쉽게 진행이 됩니다. 요 HT인 이 3디멘셔널 벡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시그모이드를 거치고, 그 다음엔 또 이게 3디멘셔널 bek터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4개짜리 디멘전의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행렬은 이제 4개짜리 벡터를 뽑아내야 되니까 여기가 4x 3짜리의 행렬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x 3짜리의 행렬, 즉 다시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 써보면 HT인 벡터를요. 저희가 아웃풋, 현재 아웃풋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아웃풋인 요거 4개짜리의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x 3짜리의 행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4x 3짜리 행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얘는 역시 저희가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W, 웨이트의 어떤 집합이 돼 현재 유의미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현재 우리가 뽑아내줘야 되는 아웃풋 YT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이제 싹 탈바꿈을 시켜주는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고 그게 곧 바로 여기에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의 집합이 바로 지금 요 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전에는 그냥 조금 무미건조하게 저희가 이렇게 웨이트들의 집합, 뭐 선형 결합의 어떤 웨이트들을 그냥 숫자들의 집합으로 그냥 조금 어떤 느낌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뭐 유의미하게 추출해야 되는 정보, 그리고 그 유의미하게 추출해야 되는 정보를 그 전 타임 스텝에서 요번 타임 스텝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부분, 지금 현재 인풋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엔 또 이제 아웃풋으로서 뽑아내주도록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이런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네. 이런 큰 그림을 기본적으로 좀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그냥 크게 봤을 땐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래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혹시 저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거 그 아웃풋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가중치를 이제 하기 위한 벡터를 하나 이제 4개 있는 그 벡터를 하나 더 네.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 그 임의로 저희가 다 뭐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뭐 가중치를 준다든가 이런 거 생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중치만 이제 주면은요. 그 다음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슈퍼비전, 그 지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각 시퀀스, 그러니까 각 타임 스텝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상황을 인식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이런 아웃풋 레이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노드가 4개가 있다는 말은요. 저희가 그 핸드리튼 DGS를 클래시파이 했을 때도 보면 0에서 9 사이의 중에 하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드를 10개 마련을 해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4가지의 서로 다른 뭔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는 매번, 그러니까 매 타임 스텝마다 이 모델이 생각한 지금 나는 달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는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서 있는데 그러면은 또 잘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벡터의 여기 최종적인 요 시점에서 아웃풋이 1000이라고 모델은 냈는데 예를 들면 뭐 0.9, 0. 글씨가 좀 0.9, 0.1, 00 이렇게 해서 뭔가 달리고 있는 90% 확률로 나는 달리고 있는 것 같고 10% 확률로 나는 뭐 지금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제가 준 레이블은 0100. 그러니까 이게 높은 확률로 디짓 0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디짓 1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비전이 이 벡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의 차이가 이 네트워크 안쪽으로 쭉 이렇게 전파가 말 그대로 뒤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쭉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뭔가 잠시만요.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한 모델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텍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 중에 가장 뭐 손쉬운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아까 여러 가지 그 RNN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 여러 가지 뭐 many to one, 뭐 one to many, 뭐 many to many 뭐 이런 류의 모델들 중에서 many to many 모델로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 자, 어떻게 예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뭘 했냐 캐릭터 레벨로 그러니까 그 알파벳 하나하나들을 생성을 하도록 이 모델한테 한번 저희가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인풋으로는 뭐가 들어가느냐 H, L, L, O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시퀀스이자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저희가 벡터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타겟 레이어에서 저희가 그 엠리스트 디짓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데이터가 1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0에서 9까지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해당 데이터가 1이다라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4다. 그러면 0, 0, 0, 0, 1,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0번 디짓, 1번 디짓, 2번 디짓, 3번 디짓, 4번 디짓.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나타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헬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캐릭터 단위로 쪼갰을 때 알파벳이 물론 훨씬 뭐 스물 몇 개 되지만 헬로 중에서는 알파벳이 총 가지수가 4종류잖아요. H, E, L, O. 그래서 이런 4개의 디멘전을 가진 벡터로서 이제 인풋 벡터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H가 1000, 그 다음엔 두 번째는 2에 해당하는 디멘전, 그 다음에 얘는 L, 그 다음에 얘는 O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H는 1000, E는 0100, L은 이거, 또 다시 L이 들어가니까 또 이게 인풋이 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엔 이쪽에서는 히든 레이어에서는 그 전에 이제 넘어왔던 인풋은 없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변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해주는 거는 저희가 그 웨이트, 그 가중치들의 집합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그 W가 XT에서 뭐냐? HT로 보내주는 그렇게 이제 정보를 변환해주는 매트릭스가 되고 그거는 사이즈가 이제 4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디멘전이 3디멘전, 그 다음에 이쪽의 인풋 디멘전은 4디멘전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매트릭스가 3 곱하기 4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매트릭스 사이즈는 뭐 사이즈인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인풋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여기서 쓰인 같은 매트릭스가 또 쓰입니다. XT에서 HT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고 여기서는 뭐냐? W를 또 쓰되 아까 이제 그 두 부분으로 쪼개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HT-1에서 HT로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이게 곱해져서 얘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얘가 이제 뭐 그 소프트맥스, 이제 그 시그모이드 같은 거는 아직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같은 게 지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어쨌건 그 난리니어 유닛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뭐 잊을만 하면 탁탁 한 번씩 들어가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HT 현재 시점에서의 히든 정보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줍니다. 이거는 뭐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걔가 이제 얘인데요. W가 HT에서요 YT로 만들어주는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선형 변환이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소프트맥스나 뭐 이런 시그모이드 같은 걸 걸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아웃풋 레이어에 나온 값들이 요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아직 학습은 조금 뭐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거의 이제 한 상태를 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럼 아웃풋을 이렇게 냈으면요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저희가 거쳐서 이제 이 값을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 값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큰 값이 뭔가 더 큰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확률이 한 90% 정도를 얘가 가지게 될 거고 얘는 한 5%를 가지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 이게 확률이 이게 있는 거냐 이게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맥스에서는 이제 얘네들에다가 다 뭘 하냐면 이 익스포넨셜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이게 2가 이게 저희가 이과에서만 배운 거라 뭐 예를 들면 2의 몇 승을 하는 겁니다. 2의 1승, 2의 2승, 2의 마이너스 3승, 2의 4승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학습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가 많겠네요. 그러면 2의 4승은 한 16점 되고 2의 마이너스 3승은 얼마가 될까요? 8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수인데 작은 수로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2승은 4가 되고 2의 1승은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다 더해서 각각의 숫자를 그 더한 숫자를 나눠주게 되면 이게 합이 1인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는 다 모두 다 양수이고 또 확률이라는 값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걸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는 뭐냐? 이런 벡터가 나왔으면 이 모델은 저희가 뭘 슈퍼바이즈를 하는 거냐 하면요. 마치
HLL이 들어왔을 때 이 헬로라는 그 캐릭터 시퀀스에서 이 H가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저희가 예측을 하도록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H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무슨 이상한 값이 나오는데 일단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느냐? H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2는 이제 0, 1, 0,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되도록 이 네트워크를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혹은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게 이 값이 또 확률이 뭔가 이렇게 2의 몇 승을 다 걸어줘서 이제 합을 1로 만들어줬으면 여기서는 이제 L이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H 다음에 2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글자는 L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L에 대한 디멘전은 세 번째 디멘전이었기 때문에 요거가 되도록 이제 학습을 막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냥 쭉 학습을 이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쭉 시키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인풋에는 HELLO, HELLO 이걸 쭉 주면 여기서 아웃풋에서는 이제 그 바로 다음 캐릭터를 그래도 잘 예측을 하는 형태로 나중에는 학습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헬로 갖고 이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오늘의 저기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의 주식 값이다. 오늘의 주식 값이고 여기를 저희가 그 다음 날의 값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날은 어딨나? 없죠, 사실. 내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가 뭐 과거 한 달치가 있다. 그러면 30일 전에 거를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는 29일 전 거를 넣어준 겁니다. 다음 날. 그 다음에 여기는 29일 전 거를 또 넣어주고 여기는 또 저기 28일 전에 값을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제 뭐 삼성전자의 주가의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 됩니다. 학습이요? 네, 또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더 사라졌나?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로스가 한번 발생이 됩니다. 로스가 이제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발생되는 그 부분, 어디 부분이 이제 로스를 발생시키느냐를 보면 여기서 틀렸고요. 뭔가 100% 맞을 수는 없겠죠. 뭐 얼토당토하게 틀렸거나 아니면 근사적으로 틀렸거나 하여튼 저기서 뭐 대충 어느 정도 로스가 에러가 발생이 됐을 거고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로스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요. 얘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아까 저희가 엠리스트 데이터처럼 생각을 했었던 이쪽 네트워크를 그냥 저희가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을 저희가 학습을 시켜주듯이 완벽하게 똑같이 시켜줍니다. 그렇게 한번 시켜주고요. 왜냐하면 이 미래 쪽은 얘를 예측하는 데는 전혀 안 쓰였으니까 이 네트워크.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로스가 발생이 된 게 이제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잘못을 했으면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따져서 좀 잘못한 책임이 많은 애를 더 학습을 시켜주고 책임이 없는 애는 좀 덜 학습을 시켜주게 되죠. 근데 이제 정보가 어디서 흘러왔냐? 얘가 잘 못했으면 그걸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탓을 할 때가 많죠. 일단 얘가 좀 잘못됐었을 겁니다. 얘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제 얘랑 얘 간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이 WHT에서 WYT 요게 이제 학습이 일단 됩니다. 거기서 한번 샥 진행하면서 얘를 한번 샥 학습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또 똑같습니다. 이 백프랍라는 걸 뭐 여기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룰 기회가 좀 없었긴 하지만 이게 얘를 한번 저희가 좀 뭔가 또 이렇게 삐딱해 뭐 얘는 책상 줄 맞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상 첫 줄 이렇게 맞췄으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뭔가 반드시 맞췄으면 두 번째 사람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얘에서 마치 여기에서 슈퍼비전이 일어났듯이 난 것처럼요. 얘가 너는 1, 0.3, 0.1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0.8,
0.5 마이너스 0.2가 되었어야 돼 라는 정보가 여기에서의 요 차이와 그 다음에 걔를 통해서 얘를 한번 학습을 시켜주고 나면 이제 얘가 얼마였어야 되는지가 뭔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정보가 이겁니다. 그러면 마치 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슈퍼바이즈를 했었던 마냥 걔를 가지고 얘를 이제 얼마를 고쳐줘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든 데는 누가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얘가 역할을 했고요. 이쪽에서 X쪽에서 넘어오는 XT에서 HT를 만들어내는 그 웨이트 집합과 또 얘를 만들어낼 때는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여기 하도 그걸 해갖고 좀 지워졌는데 WHT-1에서 WHT를 만들어내는 요 가중치들 요거가 둘 다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의 에러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서 각각을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수학적이지 않게 들리는데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이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어서요. 이게 여기서의 로스는요. 여기서의 웨이트 또 여기서의 웨이트를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의 로스는 역시 또 얘를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얘랑 얘가 똑같은 웨이트죠. 같은 파라미터를 쓰고 있으니까. 리커런트니까요. 그 다음엔 또 이 로스가 여기서 또 얘를 학습을 해주고 또 얘를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 다음엔 또 이 옆으로 넘어가면 얘가 학습이 또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엔 또 여기서 또 이게 학습이 되고 여기서 학습이 끝난 걸까요? 여기서 또 역전파로 또 끝까지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에서의 발생된 로스는요. 여기 요거 한 번을 트레인을 시켜주느라고 한번 싹 훑고 책상주로 한번 쫙 맞춰주고 여기까지 가서는 이게 이쪽으로도 넘어가고 또 이쪽으로도 로스를 또 전파를 시켜주게 돼요. 근데 사실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같은 웨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한번 얘를 두 번째 줄에 책상을 다시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책상을 다시금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 해주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로스의 그 저기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도 흘러갑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여기까지 왔으면 또 이렇게도 또 흐르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는 애는 하여튼 갈 때까지 그 과거로 역추적을 해갖고 갈 때까지 가서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학습을 할 때는 저희가 무한정 시퀀스를 갖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학습할 때는 이렇게 좀 자릅니다. 그래서 맥스 시퀀스 랭스를 뭐 한 20이라고 두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짜리로만 그러니까 길이가 총 최대 20짜리의 시퀀스만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거는 거꾸로는 20 뭐 예를 들면 20일 전 것까지의 어떤 데이터까지만 우리가 보겠다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거의 태고적으로 과거로 무한정 가서 학습을 끊임없이 해줘도 사실 되는 건데 현실적인 학습의 이슈 때문에 이렇게 시퀀스를 정확하게 정해놓습니다. 트레인을 할 때. 그리고 이 시퀀스를 좀 정하는 게 생각보다 좀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 시퀀스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헬로만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하는 것 중엔 이제 이게 뭐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거랍니다. 뭐 이렇게 한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헬로 대신 이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헬로 대신 이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을 해야 될 게 이제 더 이상 헬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릭터 시퀀스 요거 하나 있죠. 판다로스. 그 다음에 알라스, I think he shall become 어쩌고
여기까지가 또 한 덩어리가 되고. 그럼 이게 이거에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얘도 트레이닝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문장이 당최 끝나질 않는다. 만연체의 소설이라서 끝나질 않는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학습할 때 그 어떤 시퀀스들로 저희가 넣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엔 여기서도 보시듯이 그 학습하는 그 캐릭터들의 시퀀스들이 뭐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니까 다 다른 시퀀스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퀀스들의 길이가 다 다르게 됩니다. 뭐 맨 윗줄은 되게 짧았고 두 번째는 뭐 좀 기니까 세 번째도 또 뭐 길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저 길이가 다른 형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희 그 뉴럴넷 혹은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잘 좀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생각보다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그 저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텐서플로우 코딩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학생들은 잘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거의 텐서플로우로 저 RNN 뭔가를 할 때는 거의 화딱지가 나갖고 못 해먹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다이나믹한 이 랭스의 이제 이 데이터를 잘 처리를 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걸 만든 사람이 디자인할 때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미처 못하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쉽게 뭔가 하자라는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나왔고, 참고로 뭐 요즘은 좀 그 파이톨치라는 게 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뭔가 딥러닝 뭔가 해보시겠다면 이 파이톨치를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요즘은 조금 좀 대세 중에 하나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저기 그 저 학생의 한 명이 좀 거의 딥러닝에 심취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요거 파이톨치 관련해 갖고는 나온 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근 뭐 한 두어 달 됐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래도 그 화딱지가 난다는 그 친구가 그 친구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뭔가 연구를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을 찾던 중에 저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이제 보여서 저거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그걸 해갖고 집중을 해서 저거 좀 튜토리얼들을 나름대로 좀 잘 만들어놨고요. 그게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튜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얀로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트윗도 해주고 리트윗도 해주고, 네, 그리고 어제 그 친구가 또 좀 이걸 업데이트를 그 저기 튜토리얼 그 기터 페이지 자기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예제들을 보강을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화이트워치 튜토리얼로 찾아보시면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어쨌건 이런 캐릭터들을 저희가 쭉 넣었을 때 그 아까 그 헬로 대신에 이 텍스트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그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중요한 여기에다가 HELL 이런 어떤 정해진 시퀀스를 넣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다 H만 일단 집어넣습니다. 얘는 빼고요. H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E가 나왔어요. 이 E를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E를 또 인풋으로 받아서 여기에 또 뭘 내게 됩니다. 근데 L이 아니라 HE 다음에 HEI를 냈고, I를 내갖고 I가 여기로 또 들어갔더니 이제 G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G가 또 들어갔더니 H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별로 재미없는 단어긴 하지만 하이트 같은 단어로 얘가 막 생성을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봤더니 H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뭐 E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 H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H, O가 나왔고, O를 여기 또 집어넣었더니 L이 나왔고, L을 집어넣었더니 A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올라 이게 뭐 저기 스페인어로 이제 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막 생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 네트워크에 처음만 하나 틱 건드려주면 얘가 막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아웃풋. 그 인풋을 그냥 얘가 생성한 그 전 시점에 얘가 생성한 캐릭터를 그 다음 번째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막 생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뭔가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한 후에 한 글자만 탁 줘서 이제 뭔가 생성을 해봤더니 이런 텍스트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올라 이게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말은 안 되거든요.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why 뭐 셀리스버리 must find his flesh 이거 말이 되네요. thought that which I'm not APS 중간부터 좀 벌써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RNN이 이게 놀랍게도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이제 요 어떤 요 패러그래프 요 짧은 요것만을 가지고 얘가 생성을 해낸 그 저기 글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이게 하나하나 저희가 단어로는 당연히 인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캐릭터들을 단위로 저희가 네트워크에다 넣어줬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W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캐릭터로는 H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 캐릭터로는 Y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이상의 캐릭터는 생성은 안 하고 콤마를 그 다음에 생성을 했고 콤마나 이런 특수 문자나 아니면 공백도 다 하나하나의 캐릭터로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해갖고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어들 생성 온전한 단어인 것처럼 단어인 것 같아 보이는 애를 생성을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공백을 촥 생성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훌륭한 일들을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이게 이건 제가 이제 그냥 PDF로 나온 그거고 이제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Recurrent Neural Net이라고 하는 그냥 블로그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드레 칼파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블로그가 되고 이제 요거 글을 그냥 프린트를 해온 거군요. 해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참 제목부터 참 놀라운 게 RNN의 말이 안 되는 효과성, 뭐 말이 안 되는 뭔가 훌륭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뭔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좀 하는 신기한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난 케이스들을 좀 모아놓은 예제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이게 논문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논문을 보통 쓰는 게 이제 레이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텍스 혹은 레이텍이라고 말을 하는데 워드나 이제 아래 한글로 저희는 논문을 쓰지 않고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레이텍이라는 프로그램도 참 진절견하는데 이제 글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서 쓰는데요. 이 코드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트를 생성을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코드를 또 했더니 얘가 코드로서 뭔가 만들어냈고 그 코드로 만들어낸 이게 어떤 그 RNN 왼쪽에 있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RNN 캐릭터 RNN을 해서 이제 뽑아낸 어떤 얘가 생성한 논문의 어떤 패러그래프예요. 그럴듯한데 내용 읽어보면 또 역시 뭐가 또 다 이상합니다. 네, 이런 예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이 있고 이제 뭐 이런 리눅스 코드도 생성을 하고요. 프로그램도 다 자기가 생성을 하는 좀 놀라운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부족하나마 RNN이라는 거에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의 이해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는 아까 보셨듯이 HT-1에서 HT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선형 변환 그 다음에 XT에서 HT를 변환해주는 요 선형 변환 그리고 요 HT 저희가 잘 그 가공해 놓은 HT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아웃풋으로 뽑아내주는 HT를 YT로 변환해주는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역할이나 어떤 그게 요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들이 좀 이제 예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조금 또 설명을 좀 더 하고 나서 이제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Vanishing Gradient Problem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RNN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LSTM을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LSTM은 이제 이런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어져서 뭔가 그런 RNN이 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뭐 RNN이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예제를 보시면요. Jane walked into the room, John walked into 그러니까 뭐 방에 제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존이 들어갔고 뭐 늦었다. 근데 제인은 이제 하이를 누구한테 했다. 그럼 저희는 이게
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캐릭터 레벨로 이제 RNN을 그 다음 캐릭터를 쭉쭉쭉 생성을 하고 뭐 이런 모델을 쓰되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조금 워드 레벨이 조금 더 쉽습니다. 캐릭터 레벨 뭐 네, 그러니까 워드들을 하나하나 제인 하나, 워트 하나 얘네들이 저희 하나하나의 워드들 어떤 타임 시점에서의 워드들로서 쭉쭉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했냐 many to one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다 알려진 지금 쭉 산문 문장들이 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아웃풋을 생성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하나를 딱 생성을 했고 그 단어가 존인지 아닌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 뉴럴넷 모델로 저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이게 기차입니다. 그 저기 XT 뉴럴넷 쭉쭉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인풋 들어가서 쭉쭉 기차놀이 하듯이 쭉쭉쭉 나와서 이 시퀀스가 이 단어들 쭉 이 끝까지 갈 때까지 있겠죠. 갈 때까지 쭉 정보들을 콩짝콩짝 해갖고 자기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넘겨주고 네. 그 다음엔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존이다라는 거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답을 존이라는 걸로 여기서 존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사실 이 인풋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 이쯤에 있었던 겁니다. 존이. 저 뒤에 여기 한참 지나서 여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존이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서 이제 히든 정보로 이제 포함이 되어져서 이렇게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비로소 이제 존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변환을 시켜준다. HT-1에서 HT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 그랬고 요 선형 변환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진 풍파처럼 생각을 해주면 이 모진 풍파를 맞아서 이 여러 개의 시퀀스를 끝까지 갈 때 동안 저 존이라는 정보가 어느 정도는 좀 변질이 되지 않고 잘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탁 존이라는 정보를 얘가 빼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RNN에서는 조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선형 변환을 기본적으로 HT-1에서 HT 요거가 똑같은 선형 변환을 연속적으로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존이라는 정보가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갔고 일단 그 시점에서 HT에 담겼어요. 그러면 이게 한 10번째 스텝에 저 뒤에 있는 HT까지 이 존이라는 정보가 살아남아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WHT-1 HT가 1분만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그 정보가 그냥 저희가 상수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매트릭스 큰 거라고는 했지만 그냥 어쨌건 이거 그냥 하나짜리 상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 숫자가 다 똑같은 숫자여야 되잖아요. 그게 리커런트 이러듯이. 근데 그 상수가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3을 계속 거듭 제곱을 해갖고 저 존이라는 정보가 저 끝까지 가려면 존이 요만한 정보였다가 존이 이만해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정보가 뻥튀기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0.8쯤 됐다고 치시면요. 0.8도 저희가 복리를 하면 0.8에 10승을 하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았으면 어쨌건 그 계속적으로 곱해지는 그 동일한 숫자의 효과 때문에 이 정보가 확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확 커진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운명은 그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 약간 그래서 이 뭐 아니면 도 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곱해야만 하는 이런 숙명 때문에 이제 RNN이 뭔가 정보를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서 네. 이게 조금 제가 조금 대충 설명을 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쭉 밑으로 붙였다고 하면은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많아서 처음에 이렇게 세 개가 이거 쭉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세 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 노드를 생성할 때 여기서 세 개가 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세 세 개가 또 개고. 오죠. 네네. 네. 그 다음엔 또 두 번째 노드를 생성할 땐 요 밑에 세 개, 또 이 밑에 세 바로 개에서 밑에. 또 네네. 오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은 다 웨이트는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의 필터에 뭐 1, -1, 네네네. -2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요 값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요 밑에 거를 사용할 때 이 필터가 한번 이렇게 하나 밑을 비껴가면서 네. 근데 거기서는 걔네들은 다른 웨이트가 아니라 같은 웨이트를 써야 되잖아요. 얘를 그대로 내리는 게 네, 되죠. 이 예, 웨이트를 맞습니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넷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얘에서 일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웨이트랑 네. 여기서 가는 또 뭐 이거 웨이트는 그냥 다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발생된 로스는 요놈만 학습하는 데 쓰이고요. 네. 얘에서 발생된 로스는 또 네 개 그냥 다른 애를 또 학습을 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쓰이게 되는데 네. 여기서는 여기서의 위에 네 개나 이 아래에서의 네 개가 네. 다 동일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로스가 같은 애들한테 한 번 학습이 되고 네. 또 여기서의 로스가 또 같은 아. 애들한테 한 번 학습이 됩니다. 마치 RNN에서 네. 파라미터가 이제 같은 애들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여러 번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RNN처럼 같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게 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 링크는 이제 아예 없는 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이제 그 CNN 컨볼루션을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참 RNN 그 행렬 고갈 때 네. 그 원래 W가 D에 곱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게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약간 예, 4 곱하기 3 네. 네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인풋을 여기다 놓고 예를 들면 여기가 X 같은 여기가 X고 여기가 저희가 X고 가중치가 되고 네, 여기가 H여서 H에 이렇게 되면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 4y 3이 네. 이렇게 되는 거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네. 요거를 앞으로 가면 네, 요걸 이렇게 앞으로 가도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갖고 네.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또 똑같아져서 네, 저도 요거가 조금 더 익숙해서 이렇게 썼는데 네, 맞아요.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도 끝나가네요. 참. 예. 이번에 참 저기 네. 목요일날 저기 섬유센터에서 강의하시더라고요. 정보 처리학회. 네. 회사에서도 무료 그게 나와서. 그러세요? 네, 저희 팀장님도 거기서 발표하세요. 저희 SDS에 제가 다녀서. 그러세요? 네. 그 브라이틱스 강의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교수님 또 네. 시각화. 네. 제가 그런 시각화 관련한 걸 좀 해서. 그럼 영수 랩에서는 시각화만 하시나요? 아니면 뭐 딥러닝 관련해서 다른? 딥러닝을 요즘은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딥러닝 나오기 전에 뭐 한 1년 반 정도 전까지는 그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이랑 이제 시각화를 같이 좀 붙여서 뭔가 하는 연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뉴럴넷도 좀 시각화랑 좀 많이 접목을 하는 것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순수 딥러닝 연구도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메일은 드렸는데 네. 영상 분석 랩에 있다가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AI 플랫폼 랩이라고 SDS에서 이제 AI 관련된 네. 연구팀이 생겼어요. 네. 그쪽에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쪽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딥러닝은 이제 일부 다른 연구원분들은 하셨고 저도 이제 최근에서 이제 텐스플로우나 네. 이런 거 조금씩 써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딥러닝 참 저에게 좀 많이 도움도 되고. 네. 네.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좀 미리 있으셨던 분들은 좀 또 다른 경로로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또 맞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피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관심 있으면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